우리는 누구나 레버리지를 경험한다. 당신은 포식자 아니면 먹잇감이다. 고용자 아니면 노동자, 노예 아니면 주인, 리더 아니면 추종자다. 각 개인은 다른 개인을 섬긴다. 한쪽은 레버리지하고 다른 한쪽은 레버리지 당한다. 당신은 레버리지를 사용해 다른 사람들의 돈과 시간을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레버리지 당하며 포기한 시간을 대신해 시간당 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안녕하세요. 미소생각의 미소영입니다. 혹시 미소님들은 내 1시간은 얼마인가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2021년 현재 최저임금 시급은 8,720원이라고 합니다. 2020년도에는 8,590원이었으니 1년 사이에 1.5%인 130원이 인상이 되었네요. 그렇다면 하루 몇 시간을 일하고 계신가요? 법정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인데 정확히 그 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 책을 읽은 건 2017년도였어요. 자영업 생활 10년을 마무리하고 나서 읽게 된 책인데요. 그때 당시 난 레버리지를 당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팩트를 알게 되면서 씁쓸하더라고요. 다행히 그 전부터 부동산 재테크를 위해 공부를 하고 실천을 하고 있었으니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자인 론 무어는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한 30대 초반의 백만장자이자 자기 자본을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500채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 성공한 신화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6권의 베스트셀러를 쓴 저자이기도 하고요. 롭은 대학 시절에 몇 차례 사업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고 빚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파산한 상태이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의 원리를 터득했고 3년 만에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보통 백만장자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시간에 매우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소득 창출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일들은 레버리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책 속에는 레버리지의 개념과 원칙, 적용 방법 등 저자가 힘든 과정에서 깨달은 레버리지 원리를 소개하는데요. 오늘은 시간 레버리지에 관한 부분에 집중해서 낭독해 볼게요. 최소 노력의 법칙. 성공 전략의 본질은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가 아닌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데 있다. 워런 버핏. 레버리지는 과학에 기반을 둔 사고법이다.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더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많은 시간을 얻는 것,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얻는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공식이다. 한마디로 하면 최소 노력의 법칙이다. 누군가에게는 믿기 어려운 개념일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남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왔다면 말이다. 당신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삶은 오롯이 당신의 권리다. 삶은 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레버리지를 경험한다. 당신은 포식자 아니면 먹잇감이다. 고용자 아니면 노동자, 노예 아니면 주인, 리더 아니면 추종자다. 각 개인은 다른 개인을 섬긴다. 한쪽은 레버리지하고 다른 한쪽은 레버리지 당한다. 당신은 레버리지를 사용해 다른 사람의 돈과 시간을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레버리지를 당하며
포기한 시간을 대신해 시간당 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타인의 계획 속에서 움직인다면, 아무도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레버리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돈을 벌고 있다. 당신은 먹이사슬 밑바닥에서 가장 적은 돈을 벌며 가장 많은 일을 한다. 자유와 통제력을 가장 적게 누린다.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과 일과 돈이 정비례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백만장자, 억만장자 기업가들은 그것이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회는 우리에게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더 긴 시간 동안 일하고 초과 근무를 해야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레버리지를 구축한 사람이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 일과 삶의 경계선. 레버리지는 열정과 직업, 일과 휴가를 최대한 통합하려는 시도다. 직장에 있을 땐 집에 가기를 원하고, 집에 있을 땐 직장에 가는 게 두렵다면 앞으로 더 혼란스럽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당신이 방금 일을 시작했든 은퇴 시기에 다다랐든 사람은 언제나 자신에게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고 물어봐야 한다. 만약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일은 당신에게 가치 있는 여정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할 것이고 심지어 즐길 것이다. 저명한 심리학자 데이비드 리버만 박사는 행복을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한 전진이라고 말했다. 그 전진은 때로는 빠르고 때로는 느리고 때로는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비전이 명확하다면 목표를 향해 항상 전진할 수 있다. 불행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자신의 직업을 싫어하는 것이라고 한다. 직업은 만족의 근원인 동시에 불행의 근원이다. 당신의 직업이 미래의 비전을 기준으로 할 때 우선순위가 높은 직업인지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해 줄 테니 확인해 보라.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는 매우 드문 경우다. 당신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당신은 그 일을 계속하면서 변화를 창출해야 한다. 만약 반대의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직업을 바꿀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당신은 이미 몇 년 전에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실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종료일을 정한 다음 해야 할 일을 설계하라. 단기적인 수익 감소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핑계를 대거나 일시적으로 공경을 빠져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스스로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차근히 준비하라. 인생은 한 번뿐이다. 회사도 집도 편하지 않다. 가정과 일을 분리하는 것은 당신의 상태를 양극화시킨다. 회사에 있을 때는 집에 가고 싶어 하고 집에 있을 때는 일 걱정을 하면서 어느 곳에서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나이가 들면 자신의 삶을 후회할 것이다. 노인이 된 당신을 상상해보라. 어떨 것 같은가? 주변에 적절한 사람을 두고 있다. 주변에 적절한 코치와 멘토를 두는 것은 레버리지의 필수 요소다. 당신이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면 내부에 존경하고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가르침을 줄 수 있고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이 발전하도록 돕는 훌륭한 상사가 있어야 한다. 당신이 잘하지 못하는 업무를 레버리지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가진 팀에서 일해야 한다. 그들 모두를 인간적으로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기술을 존중해야 하고 당신의 발전을 위해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6개월 간격으로 현재의 위치를 측정하고 평가하라. 매년 6월과 12월, 당신 혼자 또는 가족들과 함께 현재의 직업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코스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비전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라. 6개월마다 점검하면 최악의 경우를 면할 수 있다. 코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수년 후에 점검했다가는 너무 멀리 벗어나서 되돌아올 시간이 없을지도 모른다. 지금 당신의 다이어리에 나 자신과의 미팅이라고 기입하라. 위 사항들을 활용하여 항상 자신을 점검하라. 당신에게 맞는 일을 하고 열정과 당신의 직업을 통합하고 주변에 적절한 사람들을 두고 정기적으로 현재의 위치를 평가하라. 평가를 통해 당신의 핵심 결과 영역이 높은 수준에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라.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한다. 자신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하는 것은 쉽다. 원하는 방향으로 더 많이, 더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 지금 당장 실행하라. 낭비된 시간, 소비된 시간, 투자된 시간. 쓸데없는 일에 까먹는 시간은 모두 낭비된 시간이다. 당신은 한 번쯤 그 시간은 절대 돌릴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이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다. 문제는 우리 모두 낭비에 중독되기 쉽다는 것이다. 시간을 무의미하게 소모시키는 일들을 피하라. 다이어트를 할 때 탄수화물이나 MSG를 빼버리는 것처럼 낭비를 철저하게 배제하라. 소비된 시간은 경제적인 측면이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시간이다. 시급으로 일하는 것, 기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 시간을 돈과 교환하는 것이 소비된 시간이다. 당신은 잃어버린 그 시간을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 소비된 시간으로는 지속적인 가치나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해버린다. 시간 대비 낮은 급여를 받는 것도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지만 급여가 높아도 타인에 의해 부과되고 당신에게 별 가치가 없는 일에 시간을 소모했다면 의미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투자된 시간은 업무가 완료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수익을 올리거나 레버리지 효과를 제공하는 시간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익을 창출한다. 부동산이 대표적이며 지식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다. 당신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새로운 지식은 남은 삶을 레버리지 할 수 있게 만든다. 즉시 이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소득을 발생시키며 미래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투자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갖는다. 아웃소싱, 네트워킹, 트레이닝, 시스템, 멘토 모두 투자된 시간이다.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어느 영역에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더 적게 소비하고 더 많이 투자하라. 지속적인 소득은 투자된 시간에서 발생한다. 배당금은 투자된 시간에서 발생하고 급여는 소비된 시간에서 발생한다. 시간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있다면 당장은 소득이 없어도 견뎌라. 곧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할 테니까.
항상 당신의 시간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라. 엄격하게 시간을 투자하라.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세상이 당신의 비전을 위해 얼마나 많이 일하는가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일, 미래를 구축하는 일, 돈을 벌어다 주는 일을 할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라. 좋아하지 않는 일 중 대부분은 당신에게 있어서 최선의 가치가 아니다. 사랑하고 원하고 돈을 벌어다 주는 일을 하고 나머지는 위임하거나 레버리지해야 한다. 싫어하는 일은 아웃소싱하거나 쓰레기통에 버려라. 이것은 남에게 당신의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아마도 당신보다 그 일을 더 좋아하고 더 잘할 것이다. 일감을 기여하고 자유를 얻어라. 시간 기회비용. 시간 기회비용은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나 소비된 시간의 비용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 기회비용을 인지하지 못한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이익과 손실만 보고 자신이 하고 있지 않은 일, 대신할 수 있는 일의 이익과 손실은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기회비용은 간단히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은행에 현금을 예치할 때 이자 이율이 1%이고 부동산 투자로 얻는 이율이 5%라면 은행에 돈을 예치했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4%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1%의 이자를 얻지만 부동산에 투자하면 5%의 이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약간의 리스크를 견디지 못하고 기회비용을 소비해 버리는 사람이 많다. 많은 사람이 시간은 돈보다 측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시간에도 기회비용의 개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에서 말했듯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하고 있지 않은 일이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기회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당신에게 돈을 벌어다 줄 일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고 있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가?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스스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하라. 당신이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을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 일이 투자된 시간 대비 최고의 보상을 주는가 라고 물어보라. 이 간단한 질문으로 당신이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올바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최대의 레버리지를 얻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모든 방면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기계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이다. 당신의 시간은 얼마인가? 당신이 시간을 올바르게 레버리지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 일이 최고의 경제적 가치를 주는 일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시간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측정해야 한다. 먼저 당신의 소득 창출 가치를 계산하라. 소득 창출 가치는 근로시간당 생산량을 의미한다. 시간당 생산량을 정확히 알면 어떤 일을 직접 하고 어떤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소득 창출 가치를 계산하려면 먼저 당신이 매주 일하는 시간의 총량을 더하라. 돈을 버는 데 들어가는 전체 시간이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55시간 일한다고 가정해보자. 이제 당신이 그 시간 동안 돈을 얼마나 버는지 계산해보라. 아니면 대략 추정해보라. 여기에는 급여, 배당금, 이자 등의 모든 수익이 포함된다. 모든 소득을 포함시키되 선물이나 대출은 제외한 금액을 더하라. 만일 일주일에 약 80만 원 번다고 치자.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월 소득을 4.3으로 나누어
주당 소득으로 계산하라. 그 다음에 소득 총액을 총 노동시간으로 나눠라. 그러면 당신의 시간당 소득이 계산된다. 소득 창출 가치는 80만 원 나누기 55시간, 시간당 약 14,500원. 이제 당신은 14,500원을 초과하여 벌 수 있는 일은 직접 해야 한다. 그 일이 당신의 레버리지 목록에서 할 일에 포함된다. 이 일은 당신이 직접 한다고 해도 소득 창출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다. 반대로 14,500원 미만의 금액을 지불하고 위임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위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득 창출 가치가 감소한다. 사람들이 초과 근무를 해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부자들은 낮은 가치의 일을 레버리지하고 자신의 소득 창출 가치보다 적은 비용을 지불한다. 당신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수익 모델을 믿고 훈련해야 한다. 소득 창출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직접 하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소득 창출 가치보다 낮은 수익을 가져오는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일을 모두 레버리지하는 것이다. 아웃소싱 웹사이트를 통하거나 직접 거래를 하여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위탁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더 가난해질 것이고 당신이 벌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잃게 될 것이다. 레버리지 시스템을 믿어라. 적어도 지금보다는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레버리지 일지. 당신은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 레버리지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어려울 것 없다. 오늘 하루 동안 한 일을 시간 단위로 간단히 기록하면 된다. 낭비한 시간이나 산만하게 보낸 시간은 솔직하게 기록하고 소득을 창출한 업무를 기록 옆에 소득 창출 업무라고 적어라. 그 다음 2주 간격으로 당신의 시간 중 몇 %가 소득 창출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계산하라. 전체 시간 중 수익과 성과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시간은 겨우 몇 시간이라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또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일에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에도 놀랄 것이다. 이처럼 어떤 일에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지 파악하면 소득 창출 업무를 중심으로 실행하고 다른 업무는 위임하거나 배제함으로써 최소의 낭비로 최대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레버리지를 얻을 수 있다. 증명된 모델과 시스템을 사용하면 삶의 모든 생산적인 것들, 특히 여유 시간과 수입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바로 훈련이다. 다행히 명확한 비전이 있고 자신만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면 훈련은 필요하지 않다. 나는 확실한 레버리지 모델을 통해 7개의 사업에 성공했다. 현재는 거의 일을 하지 않는다. 사무실에 있는 시간은 하루에 2시간도 채 되지 않지만 회사는 99%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나는 아들과 매일 골프를 치고 딸을 돌보며 시간을 보낸다. 아들이 세계 골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1년 중 3개월은 모나코, 플로리다, 두바이에서 보낸다. 비용은 모두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충당한다. 자유는 내게 가장 높은 가치고 레버리지 시스템은 내게 자유를 선물해 줬다.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한다. 권위에 대한 심한 거부 반응이 있던 내가 아직까지 회사에서 일했다면 아마도 이 책의 서두에 언급했던 봅처럼 해고당했을 것이다. 나 역시 처음에는 레버리지 하는 삶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다.
내 아버지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오랜 시간을 일해서 착실하게 가정을 꾸려온 분이다. 학교에 다닐 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고 아버지가 운영하던 술집에서 바쁘게 일했다. 그러나 그런 노력으로는 돈을 벌 수 없었고 자유로운 시간을 얻을 수 없었다. 겨우 최저임금의 소득을 유지할 뿐이었다. 나를 발전하지 못하게 한 것은 사회적 편견과 레버리지에 대한 무지였다. 그러나 당신은 아니다. 당신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레버리지는 누구나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주기적으로 은퇴하는 삶. 레버리지 라이프는 배우는 시기에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4살인 자녀에게 비즈니스와 돈에 대해 가르칠 수 있다. 자동차 안에서 교육용 유튜브를 통해 자녀들이 13살이 되었을 때 온라인 비즈니스를 창업하고 돈을 벌게 할 수도 있다. 또한 레버리지 라이프는 돈을 벌면서도 계속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를 졸업했다고 배우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교육과 지식에 끊임없이 투자함으로써 미래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 더불어 레버리지는 은퇴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열정을 직업으로 만들고 직업을 휴가로 만들 수도 있다. 당신은 매주 또는 매달 짧은 은퇴를 할 수도 있다. 은퇴를 뒤로 미루지 않고 미리 당겨서 즐길 수도 있다. 삶의 전반부에 모든 일을 하고 삶의 후반부에 완전히 은퇴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2007년과 2009년에 2번 은퇴를 하고 그 후로는 다시 은퇴하지 않는다. 은퇴 생활은 너무 지루하다. 그것은 탄수화물 없이 이탈리아 음식을 먹는 것과도 같았다. 한 달이 지나자 목표가 필요했다. 나는 천천히 시들어가는 과정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은퇴에 대해 잘못된 정의를 내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사회가 정의하는 방식으로 은퇴를 생각했다. 은퇴를 삶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제 세계 어느 곳에서나 휴가를 즐기면서 원격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비즈니스와 여가, 사교 활동을 통합할 수도 있다. 일은 더 이상 일이 아니어도 된다. 레버리지는 노년에 천천히 시들어가다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지난 삶을 후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죽었을 때 5가지 후회를 한다고 한다.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어야 했는데,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며 지냈어야 했는데, 자신을 더 행복하게 했어야 했는데,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지루하고 목적을 상실한 삶을 살며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당신의 은퇴 자금을 다 써버린 정부의 재정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삶의 규칙을 새롭게 써라. 모든 행복을 뒤로 연기하지 마라. 이 책을 통해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부를 극대화할 다양한 레버리지 모델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당신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줄 시간의 법칙들을 알게 될 것이다. 성공한다면 당신은 또 다른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돈은 최고의 하인이면서 최악의 주인이다. 프랜시스 베이컨. 당신이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돈이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도 있다. 당신이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당신의 하인이 될 수도 있다.
시간을 돈과 바꿀 수도 있고 당신의 시간을 보존하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다. 앞에서 말했듯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선택지는 두 가지로 나뉜다. 레버리지 하거나 레버리지 당하거나. 하나 확실한 것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 노동자와 자본가는 돈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개념, 태도, 전략, 행동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대하는 사고 방식이다.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돈을 버는 것은 힘든 일이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탐욕적이다. 내가 돈을 벌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거나 비판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당신에게는 세상의 이치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투영된 거짓된 실제다. 모든 인간은 고유한 삶의 경험, 친구, 가족, 지리적 배경, 교육, 종교, 신념, 매체의 영향을 받는다. 사람은 자신에게 보이는 것이 유일한 실제라고 스스로 설득하려는 습관이 있다. 모든 사람이 특히 돈에 대한 것일수록 거짓된 실제에 매달린다. 이제는 개인의 실제가 아닌 진정한 실제를 추구하고 그것이 비전에 기여하고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당신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돈이 없으면 비전으로 향하는 삶의 속도는 느려질 것이고 돈이 있으면 급격히 빨라질 것이다. 다음은 부자들이 돈을 대하는 사고방식이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돈을 만들어내는 것은 비교적 쉬운 시스템이다. 돈은 거의 무한대로 어디에나 풍부하게 있다. 돈은 병을 치료하고 자선을 베풀 수 있게 하며 시간을 되돌려준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진정한 친구라면 더불어 성장할 것이고 아니면 떠나도 상관없다. 많은 사람이 돈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돈은 악하다라는 가난한 사고를 주입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돈은 유익함의 근원이기도 하다. 단 당신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지를 아는 것이 먼저다. 부자들의 가치관, 신념, 태도는 가능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돈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게 한다. 인식만 바꿔도 돈은 비전을 성취하는 데 기여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 돈을 버는 6가지 단계. 돈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레버리지는 생산수단에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고 사람과 시스템에 의해 일이 운영되게 하고 자신은 운영에서 빠지는 것이다. 당신이 구축할 수 있는 자산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비즈니스, 부동산, 주식, 채권, 지적 재산권, 실물자산, 파트너. 이 중에서 당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당신이 돈의 하인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며 시간을 투자하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돈을 사용하는 데는 6가지 단계가 있다. 이 단계를 알맞은 순서로 실행하면 당신은 부를 만드는 지렛대를 형성할 수 있다. 1단계 소비.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필수품의 돈을 소비하는 단계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과소비에 익숙해져 있다. 중독성이 강한 소비 요소를 줄이면 훨씬 적은 돈으로 살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이 욕구 소비를 필요 소비로 만들고 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 욕구 소비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원칙이다. 가치가 빨리 떨어지고
영속성이 없는 것들에 돈을 소비하게 만든다. 영국의 연금보험회사 스코티시 위도우즈에 따르면 영국인 900만 명은 전혀 저축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5%에 해당되는 숫자다. 이들 가운데 20%는 월급에 생계를 의존한다. 또한 영국인의 33%가 70만 원 미만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12%만이 7천만 원 이상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 부자는 소득을 생산적인 상품에 소비한다. 그 다음 남은 소득을 소모적인 상품에 소비한다. 그들은 시간과 자본을 보존하고 수익금은 자본 증식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이것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다. 2단계 저축. 돈 관리의 첫 단계는 저축이다. 저축은 부의 토대이자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이다. 돈을 단기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만족을 연기하여 부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복리 효과에도 불구하고 저축만으로는 거대한 부와 삶의 비전을 창출할 수 없다. 오직 저축만 하는 방식의 문제점은 모든 혜택을 뒤로 연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레버리지와는 거리가 멀다. 어느 날 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튜 왓슨이라는 이름으로 질문이 올라왔다. 롭, 만일 내가 매달 42만 원을 저축한다면 1년에 겨우 원금 504만 원을 저축할 수 있고 이율은 낮습니다. 복리의 법칙을 믿고 계속 저축을 해야 할까요? 나의 답은 이렇다. 예금이자율 2%라고 가정해보자. 1년 후에는 약 514만 원, 5년 후에는 약 2,675만 원, 15년 후 약 8,890만 원, 그리고 50년 후에는 약 4억 5,620만 원이다. 8,890만 원이나 되는데 15년이 걸렸지만 마지막 15년 동안에 1억 9,320만 원이 늘어났다. 예금 이자율은 3%로 잡으면 다음과 같다. 1년 후에는 약 529만 원, 5년 후에는 약 2,811만 원, 10년 후에는 6,070만 원, 50년 후에는 6억 1,401만 원. 예금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복리 효과가 강력해지고 처음에는 적은 액수였던 돈이 점점 더 증가해서 마지막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큰 수익이 생길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50년 동안 매달 42만 원을 저축하고 3%의 이자가 붙는다고 해도 겨우 6억 원이 조금 넘는다. 6억 원의 예금 이자가 5%라고 쳐도 이자 소득은 1년에 3천만 원 정도다. 50년 동안의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하면 큰 가치 없는 액수다. 50년 전 영국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485만 원이었다. 현재 이 금액은 중고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의 연봉으로 50년 후에 무엇을 살 수 있을까? 일주일치 식품? 이처럼 저축은 더 많은 돈과 레버리지를 향한 여정의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3단계 투자. 저축이 투자보다 앞단계에 있는 것은 투자가 더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투자한 돈을 탕진하고 그 손실을 감당할 예금이 없다면 거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저축이 있다면, 예를 들어 12개월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저축한 돈의 일부를 투자하거나 다시 돈을 벌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투자할 때는 상대적으로 지식 장벽과 리스크가 낮은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 처음에는 당신이 이미 잘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투자가 아무래도 실패할 확률이 낮다. 배경 지식이 없거나 리스크가 큰 투기적인 투자에 비해 리스크가 적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투자란
오늘 소비되는 재화가 아니라 부를 창출하기 위해 미래에 사용될 재화를 구매하는 것이다.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투자는 자산이 미래에 소득을 제공하거나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되어 판매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지고 구매한 자산이다. 4단계 투기. 투기는 더 큰 보상 가능성과 리스크가 있는 투자다. 많은 사람이 투자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투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높은 수익률에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투자하기 전에 먼저 투기를 한다면 투자액과 예금액을 모두 잃어버리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투자 기술을 숙련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투기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투기로 인한 잠재적인 손실을 보호하고 투자를 다각화할 수 있다. 이때 투기는 투기가 아닌 투자가 된다. 투기와 투자는 한 끗 차이다. 5단계 보험. 보험은 흥미로운 주제다. 당신이 일정한 수준의 부를 얻게 되면 세상은 그 돈의 일부를 취하려고 덤벼든다.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할수록 유지비와 도난, 손상의 리스크도 증가한다. 당신의 부를 레버리지 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부자의 숙명이다. 개중에는 악의를 가지고 당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도 덜어 있다. 더불어 자선단체들의 기부 요청이 쏟아진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 못지않게 손실이나 공격에 대비하여 보험을 드는 것이 중요하다. 6단계 기부. 위 5단계를 성공적으로 실행했다면 소득의 일부를 기부할 만한 여유와 의미 있는 일에 당신의 시간을 투자할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돈에 대해 죄의식, 두려움, 수치심 등 가난한 철학을 가진 사람은 너무 일찍 너무 많은 돈을 기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어서 절대로 돈을 기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를 어느 정도 환원하지 않으면 사회의 균형은 무너진다. 또한 기부를 했을 때의 만족감은 당신에게 더 큰 성취를 향한 의지를 북돋아 준다. 레버리지라는 부분은 사람, 시간, 부동산, 그리고 사업할 때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일을 할 때 나는 좀 더 창조적인 일을 하고 단순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부동산을 운영함에 있어 좀 더 가치 있는 부동산을 찾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각각의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내가 변화해가는 기초는 나의 소비 습관부터 투자 습관으로 바꾸는 일인데요. 그 방법도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의 내용 중 주기적으로 은퇴하는 삶 부분이 요즘 더 많이 와닿습니다. 2017년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부동산 레버리지와 가치 성장의 중심이 되었다면 4년이 지난 2021년 현재는 나이가 들어도 생산적인 활동은 지속적으로 하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행복한 시간 부자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어요. 지금도 그 목표를 위해 실천하고 있고요. 이렇게 책을 읽고 오디오북을 만드는 작업도 그중 일부가 되겠지요. 우리 미소님들도 행복한 시간 부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